자, 3월 25일자 그 관심 종목, 교육용 기준에서의 관심 종목은 SK 하이닉스, LG화학, 두산중공업, 비덴트, 넥슨GT입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종목 설정하는 방법이 이제 다소 기준을 잡아놓은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어서 앞부분에 종목 설정한 방법은 녹화를 안 넣었습니다. 이 부분으로만 녹화를 진행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조금 이따 안내에 대한 교육도 빠르게 진행해서 보여드릴 텐데 어찌됐든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필요하다.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무료방이 6개뿐이 없으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거거 자료 주세요. 그러면 내일장 공략주까지 같이 올려드리고 동영상 자료까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 필요하다. 거거 혹은 또 상상도 가죠. 뭐 종목도 올려드릴 거니까 거거 상상 오케이. 거거 상상. 일단 뭐 VIP 방에서 우리 주린이 달자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거거 상상.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거거 많이 올려주셨고 라이브 방송의 인원이 이제 조금씩 더 들어오시네요. 그죠? 그리고 06번 방은 이제 방을 합산을 했더니 이동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그걸 눌러주시네요. 오케이. 그리고 07번 방도 새로 오신 방도 마찬가지. 자, 좋습니다. 이쪽 방 거거 교육의 힘 건우 선생님 교육의 힘 거거 일단은 오케이. 그리고 04번 방에 거거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우리 어느 번 방일까요?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5번 방 상상 좋습니다. 상상 또 어느 방이 있을까요? 6번 방에 거거 좋습니다. 6번 방에 그리고 오늘 VVIP 방에서는 일단은 아직 없으세요? 그리고 이데일리 신규 방 거거 그럼 7번 방하고 7번 방에도 좀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에 신규 방하고 이제 7번 방을 묶어서 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동영상 교육 자료 드리기로 했잖아요. 7번 방에 동영상 교육 자료. 오늘 뭐 굉장히 능동적이세요, 그죠? 거거. 그래도 이제 안랩에서 윤정도는 실패를 했고 윤정 때문에 낭패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좋은 결과물을 내신 것 같아요. 6개 방 다 그러면 올려주신 거네. 그럼 그죠? 6개 방. 그죠? 6번, 5번, 4번, 7번, 7, 6, 5, 4. 그다음에 2대1 방 2군데. 오케이. 자, 6번 방이요. 예.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거래량의 자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올려드립니다. 유료방에도 올려드리고 우리 그 VVIP 방에도 올려드릴게요. VVIP 방에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동영상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이렇게 누르시면요. 거래대금 거래량의 교육이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교육 자료들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요걸 많이들 활용을 하십시오. 일단은 우리 그 VVIP 방에도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원칙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조를 드려놓고 제가 오늘 안랩에서 살짝금 실패된 부분이 있어요. 거거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거거 오케이. 올려드리고 여기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링크. 그리고 나서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리고 여기 왜 전송 중으로 나올까?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까지. 그리고 7번 방하고 이제 6번 신규 방은 그 저기를 올려드리기로 했죠. 동영상 교육 자료.
동영상 교육 자료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교육 자료 2시간 분량이에요. 차분차분 공부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VVIP 방에 저기 안 올라가서 이쪽도 안 넘어가나요? 넘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VIP 방에 전송 중이라고 있더. 희한하네. 방을 한번 꺼볼까요? 끄고 다시 VIP 방.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올려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내일장 공략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상한가까지 좀 제대로 잡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뭐 좋은 장이기 때문에 좋은 장이에요.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안랩 때문에 다소 충격이 있어서 좀 멈춰놓긴 했는데 뭐 종목도 우리가 안랩을 설정을 할 때 196%인가요? 196%의 폭등. 뭐 어마어마하죠. 그 폭등의 이제 수익을 다 잡아내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보고하실 필요 없어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처하시고. 오늘 여러 사람 잡으셨어요? 오늘 이제 제대로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 됐든 이쪽 방에 넘어가네요. 그러게요. 오늘 안내비 여러 사람 잡았네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아보시고 받아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대처의 기준을 잡으시고 그러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화두가 윤정도도 이제 안내비에 대해서 자주 계속 지속적으로 그나마 낫잖아요. 윤정도 11일부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자 사인으로 매수가 나간 게 17일부터 우리가 나갔고 18일 날 매수가 나갔고 그러고 나서 18일 날 그 10%의 비중 21일 날, 22일 날, 23일 날, 24일 날까지 비중 조절 잘해서 수익 범위를 잘 냈는데 안랩이 이제 많은 분들을 좀 곤혹스럽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다른 것보다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일단은 다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랩을 보겠습니다. 뭐 안랩. 야, 이 뭐 참 난감한 상태의 흐름이 됐는데 안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지 한번 전체를 볼게요. 문자 사인하고. 과감을 안 하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뭐 내용은 박승재 TV 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설정해 드려서 설명하지 않고 안랩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쭉쭉쭉. 이런 거 다 얘기해봐야 윤정도 잘랐어요. 이 내용이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지. 안랩. 그래서 오늘 안랩을 차익 실현의 정점에 잘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신규 편입은 배우신 대로 안 하셨는데 윤정두가 조금 많은 욕심을 낸 거죠. 거기에 이제 특히 안랩 같은 경우에 투자 주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윤정두가 과도하게 설정 범위를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 2% 돌리면은 뭐 편입을 하자는데 여태 너무 셌고 그리고 이슈 부분이 그냥 쉽게 없어질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맨 위에는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맨 뒷부분에 이제 안랩이 좀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걸 끄고 다시 당겨서 볼까요? 자, 당겨서 안랩 위치로 가서 내가 이거 배웠거든요. 안랩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나머지 이제 비덴트든 이런 거는 또 심텍, LG노텍, DBI텍 이런 거는 뭐 평상시 보실 수 있으니까 LG노텍도 이제 뭐 이런 문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32만 원 전후에서부터 최근에 흐름 40만 원까지 계속 문자가 설정돼서 나갔고 이 위치에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압박림. 그리고 우리 그 저기 뭐야 토요일 날 번개 있잖아요. 번개가 있으니까 두 분에서 최대 4분까지 오실 수 있어요. 예. 교육은 자정까지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놀파파 선생님.
아시겠죠? VVIP 방에서 토요일 날 번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총 6분에서 최대 8분인데 지금 4분이 이제 저까지 4분 처음에 이제 주최하셨던 분들 3분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토요일 날 1시에 여의도입니다. 토요일 날 1시에 여의도니까 지금이라도 전화를 주시고 내일 전화 주셔도 되고 지금이라도 뭐 다른 분들 예약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체 라이브 방송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야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낮술 문나님이 낮술하죠. 문나님이 예? 문나님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압박님도 먼저 번 강연회 때 못 오셨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 라이브 방송 야간 방송을 안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그리고 우리 토마토 선생님, 주린이 델자 선생님, 행복춘 선생님, 주린 열공 선생님, 추숙군 선생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이번 바닥에서 이제 다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뭐 물론 고점 물량이 너무 많아서 많이 버거운 상태인데 딱 하나만 위안 잡으면은 뭐냐면 시가총액 순위가 그나마도 시가총액 순위가 그나마 12월 말에 9위였는데 또 이번 바닥일 때 9위까지 밀렸는데 8위로 돌려서 낫다. 그리고 7위로 올라설 수 있다. 7, 8, 9위가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미끄러져 갖고 비슷한 그 흐름입니다.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 감안했을 때 충분히 LG화학 부분의 시가총액이 50조에서 60조 사이 70만 원에서 80만 원대 85만 원 수준까지 충분히 올려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정을 해드렸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문단님 수익 범위들 다 대형주예요. 캠트로스 하나 빼곤 전부 극대형주 그렇게 돼 있고 5월 23일 날 가입하셔가지고 4개월 만에 계좌 수익 70%를 내셨어요. 이런 대형주로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종목으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 선생님은 지금 독립하셔서 혼자 매매를 하시죠. 원체 이제 또 매매도 좋으시고 또 압박님 아까 이제 뭐 DBI텍, LG노텍 이런 데서 계속 수익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뭐 OCI 한 3년 이상 같이 하셨고 키리우스 선생님의 2020년도 계좌 수익 246% 그리고 카카오의 저희 수익과 HMM의 수익 올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안내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내비 한번 봅시다. 참 요 부분을 왜 오늘 진짜 멋들어지게 방송해 드릴 수 있고 그냥 악을 쓰면서 이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모두 윤정도에게 오세요. 이렇게 딱 악을 쓰고 멋있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정신 나간 윤정도가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장중에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들여다봤는데 다소 이제 무리수를 뒀어요. 제가 혼나야 돼요. 혼날 건 혼나야지.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안내분 196% 수익을 올린 종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락에 야 이런 종목을 35년 동안에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란 어떤 거냐면은 물론 이제 뭐 24%에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뭐 한 15% 밀렸을 때인가요? 하여간에 18만 8천 원, 18만 8,500원에 위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고점 대비해서 34%씩 밀리는 종목은 처음 봤어요, 솔직히. 34%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하락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4% 상승해서 마이너스 20%대까지. 근데 뚜렷한 내용도 없어, 솔직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졌다? 뭐 무슨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 투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바이오 종목의 이 임상 실패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비이성적인 또 폭락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폭락 나오다가도 그 종목들도 뭐 조단위 종목이 그냥 막 당겨 돌려요. 야, 근데 뭐 안내분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물론 유통 물량이 좀 더 많기는 해요. 그리고 펀드멘탈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한데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갔고 다소 솔직히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야 내려올 때는 그런 하락률은 또 저도
거의 처음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발력을 장중에 이용해서 손절을 하더라도 그때 빠져나오자 했던 범위가 확대돼 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일단은 뭐 잘 대처해야죠. 잘 대처해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 빠져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VVIP 그 채팅방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간에 이제 3월 11일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3월 11일, 3월 14일 이때는 사실상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11일 날 급등 때 이거 정리하나요의 기준이셨고 14일 날 기준에서도 VI에 걸어놨는데 다 팔렸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때이고요. 그리고 11일 날이 24%까지 그리고 17일 날 기준부터 해서 그러니까 16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그날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됩니다. 17일 날 어차피 이제 안랩 특집으로 가볼까요? 잘 보셔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왜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장 공략 좀 올려드렸고 어떤 종목이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수급의 범위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수급. 수급.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난 16일이라 그랬죠. 메릴린치가 20만 주를 팔아요. 메릴린치 창고에서. 아이고. 순위로 봐야겠구나. 3월 16일 날 메릴린치가 20만 주를 팝니다. 메릴린치가. 그죠? 순매도 20만 주를 팔아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8%까지 밀린 거예요. 장중에. 마이너스 8%. 근데 그거를 골드만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다 사재기입니다. 그거를 3월달 기준에 누적 수급 범위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뭐 물량 나간 건 사실 제한적이에요. 요 날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 변동성이 위쪽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잘 눈에 안 띄어요. 근데 18일까지만 당겨 봅니다. 눈에 이제 보이죠. 왜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기서 거래는 제한적인데 앞에 너무 터져서 제한적으로 보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돼. 1,300억. 그래도 순위에는 근접한 순위입니다. 이게. 요즘에 거래 대금이 없어서. 어찌됐든 망치형이 뜨는데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릴린치가 20만 주 판 거를 누가 사재깁니까? 모건 스탠리, 한투, JP 모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다 산 거죠. JP 모건이나 이제 뭐 모건 스탠리나 이제 뭐 비슷비슷한 기준 설정 범위로 들여다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모건 스탠리가 저렇게 메릴린치의 물량을 받아내서 다 잡아가서 이날 뭐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 20만 주 이상 또 한투도 9만 주 이상 산 거고요. 다 잡아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월 이걸로 볼까요? 기간별 분석으로 JP 모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지분 신고가 나왔으니까 지분 신고까지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보세요. 요 날부터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의뢰를 받은 것 같아. 어디에 그 랩 상품, ETF 상품을 매매하는 쪽 의뢰를 받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여기까지 순매수를 이렇게 단행을 하는 거죠. 순매수를. 그렇게 해서 매수량이 있고 순매수량이 있잖아요. 이 외국계 전부 다 죄송합니다.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사요. 모건 스탠리가 3월 16일, 17일 날 이렇게 삽니다. 얼마 샀어요? 33만 주. 33만 거의 33만 6천, 33만 7천 주니까 34만 주를 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34만 주. 그러면은 3.4%입니다. 작지 않아요. 이거 써볼게요. 여기다가. 여러 군데니까. 자,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 미국의 IB 1위죠. 모건 스탠리가 33만 7천 주 정도, 약 34만 주, 약 34만 주, 3.4%를 산 거예요. 그럼 JP 모건은요? JP 모건. 그리고 이제 34만 주를 사는데 이틀 동안 샀잖아요. 16일, 17일. 그러나서 18일 날 2만 4천 주 샀다가 어찌됐건 전체 38만 3천 주를 팔아. 38만, 약 38만 주를 팔아. 기존에 있던 물량까지 다 판 거죠. 그죠? 이렇게 써놓을게요. 매수한 거하고 매도한 거. 18일 날. 18일 이전에 매수한 거. 그럼 JP모건은 얼마를 샀느냐? 같은 계열이잖아요. 사실상은. 같은 계열이지 무슨 모건 스탠리, JP모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건 스탠리하고 JP모건이 산 물량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JP모건이 얼마를 삽니까? 누적적으로 요때 23만 주 이렇게 17일까지 14일부터 아주 뭐 짧은 구간에 그 주 한 주 동안에 그래서 약 얼마를 사냐면 저게 몇 주예요? 누적 수급이 39만 8천 주. 그러니까 약 40만 주예요. 약 40만 주.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4만 8천 주 더 산 것까지 포함해서 뭐 산 건 뭐 빼더라도 어찌 됐건 약 44만 주를 넘깁니다. 그죠? 얼마야? 8% 이상을 넘겨요. 얘네 둘이서. 그러니까 의뢰를 받았다라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의뢰를 받았다. 누구한테? 골드만삭스한테. 골드만삭스가 3월 18일 날 3월 18일 날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뭐 그 이전부터 놓고 봐도 되고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3월 18일 날 매수량 해가지고 얼마를 사요? 145만 7천 주를 사고 매도량이 3월 18일 날 94만 7천 주를 매도했나요? 잠시만요. 왜 이렇게 나와? 골드만삭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아까 외국계 통합이고 깜짝 놀랐네. 120만 주를 샀죠. 120만 주. 골드만삭스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단일 창구가 116만 주인가 뭐 118만 주인가 지분 신고된 게. 그러니까 지분이 신고가 된 게 아니라 당일 그 창구 단일 창구 그 과다에 대한 투자 주의 들었을 때 18일 날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해가지고 이게 1000만 주짜리라고 그랬어요. 1000만 주짜리에 116만 9,600주 외국인 한 창구에서 이렇게 샀다는 거야. 한 창구, 한 계좌, 한 창구가 아니라 한 계좌, 계좌 하나가 11.7%를 사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전체적으로 하면은 뭐 관계사나 이제 다 같은 그 계좌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잠시만요. 라이브 방송이 깨져버린 것 같은데? 라이브 방송 누가 끊었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컴퓨터 먼저 끄고 재부팅 되는 사이에 그걸 올리면 되잖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나 참나. 예, 지금 컴퓨터가 다운이 됐어요. 조금 있다 이제 어차피 다시 접속을 해놓고 뿌리면은 이제 녹화 방송 올려드릴 거니까
마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단일 계좌 상위 창구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그날 이후에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하루에 1%씩 샀어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가 더 이상 안 살 수도 있다. 모건 스탠리가 더 이상 안 살 수도 있다. 유튜브 저희 컴퓨터가 마시가서 그래. 컴퓨터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더 이상 안 사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죄송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더 이상 안 사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그러면은 좀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될 수도 있다.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이제 어제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ETF 상품인데 평균 단가가 어찌됐건 10만 1,700원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뭐 무리수를 둬서 변동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시세가 쭉쭉쭉 뻗어 올라갈 때 기준에 뭐 적대적 M&A가 불거질 가능성은 ETF 상품에서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저것이 이제 ETF 상품인지 모를 때는 백기사 역할의 기준인가. 만약에 총리로 총리로 가시게 되면은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백지신탁해서 나와야 되니까 물량이 18%가. 근데 MS하고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뭐 빌 게이츠하고 친분이 있고 협업 관계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이 뭐 백기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지분 때문에 복잡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뭐 ETF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14% 이상이 편입이 된 것으로 서울경제신문에 났죠. 그러니까 그쪽 이제 상품 그쪽 상품의 지분을 공시한 내용을 보고 단독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단독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직 공시는 안 났어요. 공시는 내일 혹은 늦어도 월요일 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8일 날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22일 날 이제 결제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5거래일이니까 22, 23, 24, 25, 22 그렇죠. 22, 23, 24, 25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때까지는 아마 내야 될 거예요. 당일이 포함될 거예요, 그죠? 당일이 포함돼서 5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분 신고가 나와야 됩니다. 5%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심리적인 요인을 또 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걸 보려고 했던 거는 뭐 때문에 본 거예요? 16일자에 마이너스 8% 밀려 내려올 때 그때 기준에 메릴린치 창구에서의 20만 주 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물량을 샀다. 그래서 14, 15, 16, 17일까지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사들인 것은 8%가 넘는다. 그리고 그것을 한 방에 18일 날 다 떠넘긴다. 그리고 이제 17일까지 가지고 있던 물량에 대해서 지분 신고를 해버리죠. 21일 날 지분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부분이 이제 위로 좀 쏠렸어요. 개장초부터 골드만삭스가 들어오면은 주가가 그냥 뭐 거기서부터 위로 치고 올려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세 나온 거고, 거기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기도 하고 우리도 따라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8일 날은 물량이 넘겨지는 과정에서 8% 강세 그리고 종가 들어올려서 11%로 끝난 거고요. 이때 우리는 10%의 비중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월 21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 유지하면서 들어올린 이후에 꺾일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근데 이날 주가의 흐름을 밀고 나서 11만 뭐 2천 원 이런 데서 좀 하방을 좀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편입하고 평균 단가 맞추고 이때 15%. 그러고 나서 이제 22일 날 개장초부터 따라붙어서 20% 채우고 신규 편입자 분들 다 채우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 다 채우고. 근데 이때 이제 이천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아마 못 채우신 것 같아요. 이날은. 그날 물어보셨거든요. 백기사 역할은 어디예요? 그래서 백기사는 아무래도 백기사 역할이라면은 MS일 것이고, 백기사 아니면
적대적 M&A인데 적대적 M&A는 가능성이 적고 백기사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 관심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들 해킹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의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 요인이 있었죠.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쭉 해석을 해드렸는데 화요일날 가입하시고 아쉽게도 화요일날 편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3일날 어떻게 했어요? 이날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했잖아요. 15% 재편입한 거 23일날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또 차익 실현 재편입 맞나요? 20일날 전량인데 하여 어찌됐건 그렇게 이래저래 해서 상한가까지 수익을 좀 많이 잡아냈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는 따라붙지는 않고 기존 물량 10%를 어제 이제 5%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에 10% 남은 물량을 갭상승 3% 이후에 23%까지 올라올 때 고수익 내고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간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링크는 올려드렸는데 접속이 많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주리달자 선생님께서 올려주시긴 했는데 그 링크가 맞나요? 맞기는? 잠시만 7번 그러네요. 맞네요. 그래서 아유 다시 뭐 접속 인원이 얼마큼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유료방에도 컴퓨터 사가? 컴퓨터 가. 오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일 날 기준에 안내 매도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때 24%인가 올라와 있을 때예요. 그리고 14일 기준에 이제 안내 VI에 전량 매도됐어요. 근데 이게 최고가였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우리가 이제 17일부터 문자 사인 나갔고 17일부터 16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17일 날 문자 나갔고 18일 날까지 10%를 꽉 채웠고 안내 터졌군. 그리고 이제 21일 날 월요일 날 안내 비중 저 비중 보세요. 이제 그 11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만 5천 원, 뭐 10만 8천 원 뭐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도 하셨고 재편입 기준도 잡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긍정의 선생님께서는 13만 2천 원에 누적 수익 45% 전량 차익 실현하셨고 저게 화요일이죠. 저게 화요일. 그렇게 해서 이제 화요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못했어요. 맞나요? 월요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못하고 화요일 날 빠르게 따라붙어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또 따라붙어서 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또 따라붙어서 15%뭐 이런 식으로 그 문자 사인이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16만 7천 원 뭐 이 범위까지도 17만 4천 원 이 범위까지도 그리고 이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오늘 21만 8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고수익 범위였는데 아쉽게도 오케이. 그래서 문자가 문자를 안 넣어놨나? 무료 방송 쪽에 문자를 안 넣어놨나 본데 문자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교육 들어옵니다. 문자야 나오거라 달맞이 가자. 문자. 문자를 지금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뭐 확인을 할게요. 자료들 한번 더 이제 뿌려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자 132강에서 자료를 복사에다가 133강에 넣고 그리고 133강의 새 폴더에 오늘 자료들을 LG이노텍, LG와 그리고 133회차 전부 넣고 이걸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로그인 패스워드 잊어버리셨으면 그 회사에 말씀하시면은 그 아마 수정해 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든지 알려드리진 못해. 아마 그 암호화돼 있어서 수정해 드릴 거예요. 새로 만들어 드리는 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낮에 전화하셔서 그거 문의하시면은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안내의 경우는 전일 거에 오늘 그 문자 쌓인 부분 보면 되겠네요. 전일 거. 전일 안랩 23일 거 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자 사인만 보시고 오늘 문자 내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안랩의 경우 이제 17일 날 92,000원, 그 다음에 이제 18일 날 94,800원, 98,800원. 오늘 21만 8천원까지 갔죠. 그 다음에 이제 21일 날입니다. 21일 날 보시면 이제 12만 500원에서 요렇게 차익 실현 범위를 드린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재편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미련을 갖지 않고 1.5에서 따박따박 잡아드렸어야 돼. 1.5에서. 그죠? 원래는 마지노선 이런 거 필요 없이 시원하게 1.5, 3% 정리하고 더 위에서 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미련을 갖다 보니까 3에서 5%뭐 이런 식으로도 된 거예요. 어찌됐든 재편입을 다시 15%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2일이에요. 화요일 날 기준에 11만 5천 원에 15%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 10%. 이날이 이제 새로 가입하신 2천님 들어오신 날인데 편입이 안 되신 것 같아. 이날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21일 날 15% 있었으니까 요 범위에 5% 추가해서 20% 채운다. 평단이 그래서 11만 6천 원이 된 거예요. 9만 원대 물량은 전량 차익 실현했고 11만 6천 원에 편입하고 그리고 신규 편입자는 15%까지. 이 12만 1천 원에 신규 편입자는 20%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12만 9,500원 20%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는 10%까지. 그러니까 못 채우신 분들은 이제 요 가격에서 채우실 수 있다 한 거고. 그리고 이제 22일 날 고점이 13만 9,500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5, 3%를 잡아드렸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자가 이게 작성하다 보면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 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13만 6천 원. 조금 밑에서 하신 분들은 13만 3천 원 뭐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13만 2천 원에도 차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은 100% 차익 실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1시 12분인데 마감 때까지 계속 이 가격에서 맴돌았어요. 그럼 좀 위에서 차익 실현을 우리가 3% 위쪽에서 했다면은 그나마도 좀 편입할 수 있었는데 또 위로도 사니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계속 프로그램이 10만 주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뭐 5만 주, 10만 주 뭐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하여간 요 날은 놓쳤습니다. 놓치고 시간에서 3월 20일 날 14만 원까지 올라왔죠. 14만 원대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23일의 기준 수요일 날 어제죠. 상한가 들어간 날 물량이 없었잖아요. 다 뺏기고 13만 2천 원에. 그래도 요 가격이라도 들어갑니다. 10%.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오른 기준이지만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왜? 문자 나가자마자 급등을 해갖고 못 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1.5%뭐 2% 이렇게 밀릴 때요. 저게. 그러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고 제로 베이스에 다시 갑시다. 근데 안 밀리는 거야 또. 더 이상 안 밀려. 그래서 15만 6,500원에 10% 다시 사고 좀 위로 사더라도 1% 이상 위에 사더라도 그리고 23일 날 추가적으로 이제 10% 편입했죠. 5% 편입한 거 15만 9천 원 16만 4천 원까지 추가 5%에서 20%를 채웁니다. 신규 편입자는 계속 10%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7만 1천 원 요 가격까지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이 됐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15만 6,500원, 15만 9천 원, 16만 4천 원에 산 물량은
17만 원대 또 16만 7,500원에 다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삽니다. 그렇게 해서 16만 6,500원, 16만 9,500원, 그리고 17만 1,000원. 이렇게 해서 계속 따라붙어서 결국은 17만 5,800원 상한가까지. 예? 얼마? 비중 15%. 그렇게 해서 상한가의 5% 차익 실현, 10%는 유지. 그게 얼마에 산 거예요? 16만 6,500원, 9,500원. 평균이 얼마냐면 16만 9,000원입니다. 16만 9,000원에 사서 일단 차익 실현 5% 하고 10%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게 이제 오늘 기준인데 개장 초에 바로 차익 실현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목요일 개장 초에 종목은 목요일 개장 초에는 야간 교육할 때는 안내까지를 넣어드렸는데 개장 초에 바꿀 때는 안내를 뺍니다. 투자 주의여서. 그런데 재편입을 해버렸어요. 바보 마냥. 현재가가 20만 8,300원이고 고점이 21만 8,500원인데 3% 조정, 5% 조정. 그래서 요 가격이 계속 맴돌았어요. 주가가. 그럼 평균 21만 원의 전량 매도가 된 거예요. 21만 8,500원까지 올라간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16만 9천 원의 산 물량이잖아요. 16만 9천 원. 그러니까 얼마야? 거의 뭐 30% 올라온 거예요. 16만 9천 원, 17만 원 잡고 5천 원 정도 올랐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어찌됐든 전량 차익 실현 부분을 설정을 해드려서 21만 원 수준의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추가 편입을 했어요. 사실 이걸 뭐 숨길 수 있는 범위는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그 편입을 하고 추가 편입을 해서 비덴트도 이제 오늘 편입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 추가 편입을 해서 일단은 안내배 기준이 결론은 18만 8,500원이 된 거예요. 18만 8,500원.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몇 번을 여쭤봤어요. 계속 안내 가지고 계신 분들, 안내 가지고 계신 분들, 안내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거의 다행스럽게도 옥산 선생님께서는 또 처음 안내 들어가신 거야. 옥산 선생님 또 이천 선생님이 처음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11일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쉽지 않았고 오늘 처음 들어가셨는데 이제 오관 선생님, 이천 선생님.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더 정신 차리고 바짝 차려가지고 알려드려야 돼 제대로 전략을. 로즈 선생님은 이제 전략 매도를 잘 하셨고 19만 3천 원까지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제 마지막 갈등하시다가 매도하셨고, 뽀르 선생님도 전략 매도하셨고, 똥가리나 선생님도 똥가리나 선생님도 10% 재편입하셨네. 똥가리나 선생님, 그 다음에 오간 선생님, 그리고는 이동 선생님이 일부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 JP모건 거는 공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두 분, 세 분. 그러니까 그 앞전에는 이제 뭐 비중이 이만큼 있다, 나 몇 퍼센트 있다,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마도 변동성이 크게 들어오면서 많이들 차익 실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는데 변동이 커서 고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 이제 좀 망설여지신 건지, 아니면 위에서 차익 실현을 못하다가 너무 밀리니까 뭐 아까 보신 것처럼 19만 원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신 건지, 그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어땠어요? 상한가에 이제 목표가 20만 원 잡아드렸는데 21만 8천 원 찍었잖아요. 그래서 안내배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문자로 다 발송을 해서 21만 2천 원, 20만 8천 원. 이것도 3% 5%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5, 3% 했으면 되는데 그건 변동이 너무 좁아서, 솔직히 너무 변동이 좁아서 그건 좀 무리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하여간에 차익 실현. 여기는 VIP 방, 아까는 이제 VVIP 방, 라이브 방, 여기는 교육방, 예전 교육방.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식 문화의 선생님 두산중공업 좀 봐주세요. 이렇게 편집 잡아드렸고 박혜인 선생님은 이제 안내분 좀 매매를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카라 선생님도 아이고 재편입이 되셨고 손절할까 했는데 제가 손절을 안 잡아드렸어요. 오히려 유지하면서 대처를 합시다. 이렇게까지 깨져 내려가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거든요. 34%, 33% 고점 대비해서 이거는 소형 잡주도 이렇게까지 밑으로 곤두박질 치지는 않는데 의약품 쪽도 비이성적으로 흘러갔다가도 뭐 순간적으로 또 꼬리 달고 돌리는데 이건 좀 과하더라고요. 결론은 하여간에 로키 선생님까지도 그럼 몇 분이 로키 선생님 우리 카라 선생님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기준에 그리고 오관 선생님 이천 선생님 또 중생님도 가지고 계세요. 중생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꽤 많은 분들이 노상구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스테반 선생님 또 비중도 높으세요. 근데 하여간에 내일 그 전략을 잘 보자고요. 내일 뭐 전략을 짠다고 되는 건 아니고 수급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야간에 지금 교육할 때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카라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에 웃고 울었네요. 상한가에 팔고 욕심내고 있다. 손절 교육받은 대로 해야 하는데 내일 다시 시작해야 할 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그냥 세게 잡아서 아니 세상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눈에 윤정부가 뭐가 씌었는지 투자주의 종목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딴 것도 차익 실현하면 재편입 안 해. 그거는 예전에 2020년도에 시제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신풍제약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수익을 다 잡아먹으면서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래 놀부파파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뭐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재편입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마지막 자락에 이제 편입이 되셨던 걸로 기준이 잡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굳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무방해서 이야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녹화해서 이제 좀 올려드리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알려드려야 될 건 알려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교육적으로 대처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께서 이제 뭐 교육받은 대로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거꾸로 위로를 하시는데 하여간 제가 더 열심히 잘 이제 정신 바짝 챙기고 해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안랩의 경우에 11일, 14일, 18일, 21일, 22일, 23일 상한가까지 다 행복해 하셨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범위가 아까 5분, 6분, 7분 정도 되시나요? 또 말씀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봐야죠. 이제 보겠습니다. 뭐 거의 매일매일 교육을 해드렸는데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움직임이 좀 나오면은 뭐 백신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인수위원장에 임명돼서 이제 그 부분이다. 근데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지 않고 저는 이제 18일 날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마감 동시효과에 1,000억 이상을 사면서 1,200억 뭐 이렇게 사면서 동시효과 체결 물량이 1,200억 정도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단일 창구에서 이제 12%에 달하는 물량을 가져갔을 때 그때 방송 갖고 나와서 이제 요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이제 크게 보면 요 내용인데 이게 뭐예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사이버 보안 업체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 관심이 높아졌다. 시장에서 이제 뭐 관심이 높아졌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제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구글이라는 업체가 구글이 맨디언트라는 사이버 보안 업체를 6조 7천억 주고 샀다. 이게 이제 18일자 아까 방송 화면 내용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걸 22일 날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22일 날 상한가 가기 전날. 그리고 이제 백지 신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식으로 21일 날 백지 신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다 보여드렸고 결론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요거. 그러니까 총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적대적 M&A라는 것은 이제 조금
주가에 자칫 보도자료 이런 게 잘못 나오면은 주가에 자칫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조심해서 안 쓴 건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그래서 안 쓰고 있는 건지 인식을 못했다는 게 이제 그런 대량 거래가 터지고 지분 신고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종목별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기자분들도. 하여간에 적대적 M&A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근데 뭐 좀 공격적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14% 이상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그 ETF 상품 운영 내역에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적대적 M&A 가능성은 적지만 뭐 고개 붉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백기사 역할론으로 MS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MS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주주 1대 대주주의 18.8%인가요? 18%의 물량, 동그라미 재단의 9.99%의 물량, 자사주 물량. 근데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뭐 골드만삭스에서 들어오는 창고의 기준이 MS사라고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게 MS사가 들어왔다면 백기사의 역할인데 백지 신탁해야 되기는 상황이라면은 그렇다면 이제 블록딜도 받아가고 안철수 위원장하고 빌 게이츠하고의 그 친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업 관계도 있고 그리고 상당하다. 그 부분에 이제 추정치는 동그라미 재단을 빌 게이츠 회장 쪽에서 권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만든 재단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MS 역할, MS에서의 백기사 역할, 그러니까 적대적 M&A 백기사 역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렇게 사이버 보안 업체에 대한 관심 그것 때문에 지분 편입 혹은 경쟁 이 부분도 살짝 불거질 수 있다. 구글이 맨디언트를 인수했는데 저 맨디언트를 MS가 인수하려고 했대요. 근데 6조 7천억이나 주고 인수를 했다는데 뭐 안내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기술력이나 모든 게. 근데 어찌됐건 MS사 입장에서는 조금 보안업체가 이제 필요한 뭐 그런 기준도 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돼? 하여간에 그 신정부가 들어왔을 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 겹쳐 있어요. 계속. 뭐 주가가 이제 강세를 띠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분류하는 내용이 있었고 윤 정도는 그 내용보다는 이쪽을 보자. 사이버 보안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 그리고 그 수급에 대해서 좀 한번 들여다보자. 수급은 아직도 신고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나온다 그랬어요. JP모건 쪽의 지분은 장내 매도가 제한적이에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JP모건 쪽의 매도는요. 18일 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8일 날 이렇게 매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11만 10만 1,700원. 잠시만요. 요거 맞죠? 3월 24일 거. 10만 1,700원에 전량 던진 거. 던졌다기보다는 골드만삭스에게 넘겨준 거. 요거 10만 7천. 30만 8천 주, 15만 4천 주. 10만 1,700원. 그렇게 해서 18일 날 다 넘긴 거예요. 장내 매도를 해서 밑으로 막 개인들에게 집어 던진 게 아니고 10만 1,700원에 골드만삭스에게 준 거고 골드만삭스가 저 물량 받아가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물량 받아가고 12% 받아가고 장내 매수해서 14% 이상을 쥐고 있고 만약에 이제 한 4%를 만약에 장내 매수를 더 한다고 치면은 1대 주주 등록이면 또 이슈가 불거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ETF 상품이니까 경영권을 뭐 이렇게 위협하거나 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상품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제 주주환원 정책의 수익 범위를 더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JP모건 쪽의 물량은 의미가 없고 JP모건 쪽의 물량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부분은 하여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총리 관련된 내용도 이제 뭐 심리적 요인을 준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내용보다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백지 신탁하는 거, 또 백지 신탁 그 총리 인선이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입각을 떠나서 백지 신탁이 아니더라도 사이버 그 보안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 외국계에서 ETF 상품이든 뭐든 공격적인 매수 14%를 뭐 3월 한 달 내내, 예? 지금 뭐 3월 중순 좀 넘긴 시점인데 한 달 내내 팍팍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뭐 현재 기준에 지금도 현재 기준에서 JP 모건이 차익 실현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끝난 기준이 아니라니까. 끝난 기준이 아니고 지분 신고가 이제 14% 이상의 지분 신고가 금요일이든 늦어도 월요일은 나온다. 그 지분 신고가 나올 때 이제 당연히 단순 투자 목적 이렇게 될 거예요. ETF 상품이니까. 그렇지만 그 물량이 점진적으로 더 증가하거나 했을 때는 관심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하여간 그런 내용이고, 내일 기준에서 이제 그 움직임 폭의 기준을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요 이제 120만 주 이런 건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결론은 내일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9만 원대 뭐 설명하고 뭐 동영상 올린 거 다 좋은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일 기준에서는 오늘 장 막판에 이제 들어올린 쪽의 기준이 있다 보니, 예? 장 막판에 일단 거래를 터뜨리고 이제 들어올렸는데 이게 또 어떤 물량일까의 기준입니다. 20만 주인데 순식간에 이제 20만 주 들어오고 뭐 던져놓은 건지 아니면 뭐 공매도 때렸던 부분을 뭐 거기서 상환을 한 건지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수급 범위에 있어서 안랩의 경우에 1000만 주짜리인데 1% 나간 거예요 지금. 1%. 3월 14일 이후로만 기준을 잡았을 때 1%가 나온 겁니다. 아니 앞전에 29만 주 이렇게 떠넘기고 플러스가 나기도 하고 17만 주 떠넘기고도 4%뿐이 안 밀렸는데 이건 뭐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물론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순매수 기준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기에는 좀 과하다. 순매수 기준으로 좀 과하다. 네? 1%, 1.03% 물량 개인에게 떠넘기고 조정폭이 저 정도다 많이 과하다. 그러면 이제 누적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누적적으로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3월 14일부터 해서 누적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300만 주를 샀잖아요. 130만 주를 샀잖아요. 130만 주 13%를. 근데 골드만삭스는 더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도와 매도 부분, 요 매도 부분과 매수 부분의 또 손바뀜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매도와 매수의 손바뀜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매수 기준으로만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분율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골드만삭스에서 가져간 물량은 일단 유통 물량을 축소시키는 거고 아마 나왔을 가능성이 적다. 오늘 뭐 새벽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와봐야 골드만삭스에서 내놨다고 해도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떠넘겨진 건 10만 주뿐이 없다. 그러면 요 평균 단가가 물론 이거 또 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일 날 10만 1,700원에 120만 주가 떠넘겨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14일부터 해서의 누적 수급 범위의 평균 단가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이 얼마? 13만 3천 원에 매도를 했다. 13만 3천 원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14만 5천 원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사실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들 매도 물량. 그럼 개인들끼리 그냥 매수매도의 기준의 저단가라고 친다면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의 기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11만 2천 원이에요. 그럼 11만 2천 원이면은 매번 설명드린 것처럼 매집주의 이 14% 이상의 매집이 돼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
14% 이렇게 되면은 더블 이상의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또 보여드리면은 갑자기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이 아니라 매집주의 매수평균 단가 이게 2007년도 자료입니다. 2007년도 도수 자료. 결론은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10에서 15%면 최소 50% 이상 그리고 100%. 결론은 오늘 외국인들 매수평균 단가 대비 100% 수준까지 들어 올려졌어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차익 실현을 했느냐 빠져나갔느냐 그건 아니죠. 또 그건 아니죠. 결론은요. 지금 오늘 1% 물량 나온 걸로 감안했을 때는 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일 복수전을 한번 들여다만 보겠다. 지금 심리적으로는 저도 위축돼 있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점의 물량이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전날 수익 내고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당일날 물려 있는 당일날 손실 보고 있는 물량이 어느 단가인지 어느 비중인지를 알아야 대처가 되죠. 뭐 그 전에 수익 났으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팔아요. 이건 또 안 되잖아.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서는 뭐 시나리오를 짜보면 예를 들면 내일 이날 그 23일 날도 개장 초에 들어왔어요. 누가? 골드만삭스가 개장 초에 들어오면서 그걸 보자마자 흥분해서 뛰어 올리기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예를 들어서 개장 초에 안 들어왔던 골드만삭스가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오늘 개장 초에 안 보였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심야 시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캡처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심야 시간에 딱 봤는데 골드만삭스가 알고 보니까 뭐 들어왔더라. 근데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많이 들어와 버렸다 한다면 그럼 지분 신고 영향력이 커져 버리죠. 뭐 하여간에 다 떠나서 평상시대로 만 10만 주 미만 전후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유리해요. 근데 내일 기준에 요 가격에서 한 번씩 들어왔잖아요. 요 가격에서. 이 가격이 뭔데? 23일날 갭상승 가격. 요 가격에 이미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 14만 4,600원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막판에 산 게 골드만삭스의 기계적인 매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내일 하여간에 새벽에 보고 그건 제가 전략을 잡아서 제가 쥐고 있고 유료방에 올려드릴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은 어제 14만 4,600원 시초가에 골드만삭스는 일단 동시효과부터 몇만 주 단위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한번 요 가격 되니까 들어오는 걸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안 들어오면 나 비중 채울 만큼 채웠어. 안 들어오는 거에 맞게 대처를 해야죠. 안 들어와서 그냥 뭐 밋밋하게 막판의 흐름처럼 저가에서 들어오고 그냥 거기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기술적으로 그 힘의 세기가 위냐 아래냐를 확인해서 정리하는 기준을 잡든 위로 올라가면 좀 더 손실폭을 줄이든 그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개인들이 쭉 뺏겨오다가 하루에 뭐 외국인들이 2.7%, 2.3%씩 샀잖아요. 근데 개인들에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떠넘기고 나간 흐름은 일단 아니다. 근데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도 낮지만은 않다. 일단 여기까지의 기준에서 일단은 뭐 10만 1,700원 굉장히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20만 주를 털지를 못하죠. 개인에게 오늘 10만 주 떠넘겼는데도 17% 마이너스인데 나머지 그럼 골드만삭스가 13% 더 갖고 있죠. 만약에 그들의 물량이라면 그거 어떻게 팔겠다는 거야? 못 팔죠. 그래서 결론은 내일 한번 좀 복수전이나 또 복수전 말이 복수전이고 굉장히 그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 복수전의 범위나 그리고 일반적인 범위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변동성의 기준을 잘 판단을 해서 대처할 만한 가치가 있다. 힘겨우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투매를 한다거나 아무렇게나 정리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들여다보고 차분하게 대처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어려운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뭐 당연히 늦었더라도 손절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그 추후의 흐름은요. 추후의 흐름도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이성적인 이슈만을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실질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게 공격적이든 보수적이든 상품 개정이든 뭐든 추가적으로 매수 여력이 있든 없든 일단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급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거래는 수반되는지 그거까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내일 700만 주 이상의 거래, 아니 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의 변동성이 나와 주어야 시원한 되돌림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쭈삣거리면 거래가 없으면 일단은 10시까지 기준 잡아서 빠져나오는 걸로, 크게 못 돌리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개장 초에 변동성이 또 확대하다 버린다. 그러면 이제 시초가나 고점 대비해서 기계적으로 3% 밀리면 전량 정리하는 걸로. 그죠? 2% 등락 범위는 개장 초에는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좀 배제를 해놓고,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프로그램도 매도고 골드만삭스도 없고 외국계에서 매수가 아닌 또 혹시라도 매도가 나오거나 했을 때는 하여간에 배운 그대로 시초가 대비해서, 기계적인 겁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이길 오버나이트 했던 물량 있죠. 뭐 상한가 종목을 떠나서 오버나이트 했던 물량은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3% 조정받을 시 전량 정리.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VVIP 방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가지고 계신다 물량을. 그러면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3% 밀리면 기계적으로 정리하자. 그러고 나서 무지하게 강하게 위로 올라가면 따라 붙으면 되죠. 억울하더라도. 따라 붙었는데 두들겨 맞아. 그러면 손절해야지 또. 근데 그거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유, 돌려주겠지. 이러다 보면 오늘 같은 날 돌려주기는커녕 그냥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게 끌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처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것 중에서 펀더멘탈을 먼저 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을 보는 것처럼 얘는 지금 펀더멘탈을 보는 게 아니라 수급을 그럼 한번 보겠다. 수급 범위 흐름. 누적적인 수급, 또 골드만삭스, 또 거래량 이렇게. 그래서 내일은 어찌됐건 그 좀 잘 기준 잡아서 쭉 올려드릴 테니까, 무료방에도 아마 뭐 시차를 두고라도 전략을 잡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안내분 당분간은 좀 계속 보자. 정치적인 이슈 말고 어떤 이슈요? 사이버 보안, 또 적대적까지는 좀 그래요. 하여간 어찌됐건 지분, 외국계에서의 지분 확보, 그리고 백기사 역할의 지분이 유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사이버 보안 쪽 업체들을 편입하는 ETF 상품이잖아요. 그쪽에 추가적인 수급만 더 들어와도 이슈가 돼요. 또 그죠? 이슈가 됩니다. 어떤 이슈가 돼요? 일대주주하고 지금 지분 차이가 한 4%뿐이 안 나 있어요. 4%가 채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면, 그렇다면은 변동성이 오늘은 밑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지만은 윗방향의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하여간에 뭐 안내분 내일 다시 정리해서 기준 좀 잡아드리는 걸로 기준 잡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전에 벌써 다 써놨어요. 골드만삭스 편입 이후에 추가 편입이 들어오고 있다. 적대적 M&A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백기사 역할에 대두가 될 수 있다. 백기사 역할론이. 또 사이버 보안업체의 입지 강화 부분. 뭐 백지신탁 관련 이슈는 뭐 아직 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죠.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왜 들어와 있어 단기간에. 자, 안내분 그렇게 해서 내일 하여간에 철저히 제대로 잘 대처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게 어제 종가였는데 말이에요. 그죠? 오늘 21만 8,500원. 그 전략을 잘 잡고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오늘 9시 5분에 20만 500원의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이 됐고요. 그죠? 1차 VI가 발동이 됐잖아요. 이때만 해도 무지하게 행복했죠. 목표 주가 다 도달됐고 이제 밀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21만 8,500원에 9시 9분입니다. 순간 10분 만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가가 20만 8,300원이고 21만 원 공방하고 있으니 3% 5%에선 차익 실현하자. 요걸 좀 강도 있게 다 뿌려드렸어. 무료방까지 싹 뿌려드렸어. 그죠? 무료방까지 싹 뿌려드렸단 말이야. 응?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6%일 때 16만 5,200원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되돌리게 되면 16만 5천 원이니까 되돌리게 되면 18만 원 공방에서 만약에 쭈삣거린다면은 추이 보고 저자락에서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18만 8,500원의 평균 단가라고 쳤을 때 저자락에 정리합시다. 일단 고가에서 차익 실현한 부분이 있으니 아직까지는 감내할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현재가 대비 돌려지고 난 다음에 기준가 대비 5%가 흔들리면 정리하자. 여기는 벌써 10%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이상. 그죠?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이제 뭐 제가 오기 부릴 수 없고 여기서도 거짓말해서 이거 돌릴 거예요. 이게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뻥을 쳐서 큰일 나고 여러분들의 이제 소중한 자산이니까 저도 뭐 장중 내내 이거 좀 과하게 밀리긴 하지만은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또 지분 신고가 또 나와줄 시점이니까 JP모건이 팔았네 지분 신고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천천히 해도 되거든 얘네들이. 응? 그 내일 출렁거리고 다시 돌릴지. 근데 출렁거리고 다시 돌리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출렁거리고 다시 돌리는 흐름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출렁거릴 때 마이너스 3%면 무조건 정리해 놓고 얘네들이 다시 돌려? 진짜 돌리는 거야? 그럼 완벽하게 기준을 잡아서 대처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깁니다. 골드만삭스, 뭐 시티그룹 쪽, 시티그룹도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밑에서 샀어요, 밑에서. 근데 그들이 이제 빠져나갔는지는 뭐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14일 이후에 이제 순매수 기준은 요렇게. 요거는 추정치입니다. 우리 직원이 그냥 잘라놓은 거예요. 3월 24일 건 나와 있질 않아요. 3월 24일 건 다시 봐야 되는 거고. 매집의 기준에 이런 목표 주가 다 적어드린 거 이걸 다 돌파하고 그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다 돌파하고 이거 30% 50% 70 100%다 돌파하고 여기서 투자 주의 종목을 다소 좀 무리수의 전략으로 잡아드린 게 자 분봉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봉 보고 대처할 건데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나 이런 거 하여간 다 넘겼어요. 넘기고 나서 차익 실현 이후에 지금 낭패를 보는 상황이에요. 자 10분봉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5분봉도 마찬가지고 10분봉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요자락 이외에는 요자락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자락에 들어간 거죠. 요자락에 거래가 없이도 저점 대비해서 2-3% 들어올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18만 원에서 19만 원이 가니까 얼마 만 원이니까 5% 들어올린 거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들어갔던 거예요. 왜? 누구도 예측은 안 했겠지만 이 정도 범위의 눌림폭은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나마 이제 하방 잡고 프로그램이 확대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격적으로 돌리면 여기서 정리를 하자 기술적으로. 근데 그게 꽝 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여기서 반등 한번. 근데 특이 케이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찾아보려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2020년에 그 큰 수익을 냈던 시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렇게 그 더 큰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도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의 흐름이요? 23% 올랐다가 마이너스 14%. 그것도 종가는 1%로 끝내놨어요. 야, 이거는 좀
지금의 오늘의 안내분, 야 이거는 그 흐름을 제가 보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 게. 위메이드가 어떻게 되죠? 위메이드가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땡겼거든요. 8천억에서 7조 5천억. 그 짧은 구간에 무증까지 같이 포함돼서.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저런 식의 흐름까지는 없었어. HMM도 쭉쭉쭉인데 얘도 이제 변동성이 상한가까지는 아니었죠. 어찌됐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HMM도 우리가 작년에 좀 낭패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고점에서가 아니라 올라가던 도중에 이날 9% 올랐다가 마이너스 9%로 끝났거든요. 8%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9.73.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펀더멘탈 개선폭이 있었고, 의약품주도 저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어찌됐건 그런 흐름이 나왔고 5분봉, 10분봉의 기준에 보시는 것처럼 10분봉에서도 사실은 편입 기준이 설정되는 흐름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점 잡았을 때 요 기준은 잡았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2% 돌리면 손절 범위를 2, 3% 돌리는 흐름을 손절 범위로 보고 여기서 들어가자. 요 한 템포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였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아마 거의 그 정도 변동률도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이제 눌리고. 그럼 내일은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요? 내일은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의 기준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냥 반등이 나올 때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봅니다. 어떤 거냐면 들어올릴 때도 이제 또 만만치 않게 강하게 들어올렸는데 거래량이 일정 범위 수반이 되고 나서의 흐름이 연출이 될 때. 네, 지금 이건 10분봉이잖아요. 근데 예를 든다면 10분봉의 최고점까지는 아니어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뭐 동시효과 저런 물량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10분봉에 요 정도만 돼도 거래대금은 최상위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대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래대금과 함께 양봉일 때, 저런 거래대금이 나오고 양봉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 되겠죠. 22일 날 개장 초에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고 거의 이때는 안 눌렸어요. 거의 한 여기서 조정을 많이 주었을 때가 5% 정도 수준이고 이건 뭐 한 1, 2%. 그러고 나서 거래를 터뜨리고 들어올려. 이럴 때 따르면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가 수반되고 들어올릴 때만 들여다보겠다. 뭐 2% 돌렸으니까 거래 없어도 들어갈 거야. 꼭 그렇게 할 때는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던가 혹은 뭐 골드만삭스든 믿을 수 있는 쪽에 창고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던가. 지금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자 일별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도가 오늘 하루 나온 거야. 하루. 앞에는 계속 매수였고요. 그럼 그 프로그램 순매수의 기준도 좀 설정해야 되는데 24%까지 올라갈 때 프로그램 순매수가 사실은 10만 주 이상 매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꺾여질 때 기준점 범위를 좀 다르게 잡은 거죠. 하여간에 뭐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쉽게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야간 이 시간까지도 들어오셔서 들으시게 되는 기준인 건데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안랩의 흐름에 오늘 기준에 그 최고점의 차익 실현을 잘 해놓고 또 그 최고점의 차익 실현을 한 명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해서 알려드렸고 어떻게 이미 여러분들께 이걸 보면 소름 돋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23일뿐만 아니라 1차 매집에 대한 1차, 2차, 3차 목표주가 다 넘겼죠. 그리고 급진 갭에 대한 목표주가 넘겼죠. 근데 이게 이때부터 해서 매집된 규모, 평균 단가, 골드만삭스의 평균 단가 이게 비단 23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설정을 해서 잡아드려서 보여드렸다는 거죠. 어찌됐건 요렇게 21일 또 22일 개배된 목표주가 14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23일 17만 원으로. 결론적으로 요 목표주가 다 넘기고 오늘의 패착은
일봉에서도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O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기준이 아니라 그것도 최소 범위입니다. 최소.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씩 설정이 돼야죠. 뭐 예를 들면 이 거래량의 70%. 뭐 예를 들어서 10분봉에서 50만 주가 터져야 된다. 혹은 5분봉으로 본다면 교육교재 내용이 다 있어요. 동영상에. 요 기준에 뭐 3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 폭의 30만 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20만 주든 15만 주든 요 기준 거래량을 터뜨리고 양봉일 때 들여다보겠다. 요렇게 이제 설정을 한 게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이었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 버려서요. 저점 대비해서 2% 들어올리면 따라붙는다. 그러면 명확하게 손절 범위 2% 들어올리면 3% 들어올리면 따라붙는 이유가 뭐였어요? 손절 범위를 명확하게 잡으니까. 그전에. 근데 안 내면 분할 매수를 해버렸단 말이야. 마지막 자락에. 요거를 단행할 때는 손절 범위를 요걸로 인식을 해놓고 추가 편입보다는 손절로 대처를 해야 된다. 명확하게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안랩의 전략이 개장 초에 골드만삭스가 들어와 주느냐 한번 보고요. 개장 초 동시효과 이후에 거래는 500만 주 수준의 진짜 원하는 거래가 500만 주 수준의 거래. 최소 거래는 400만 주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뭐 이렇다 할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그 거래를 한번 보자. 거래가 둔화되거나 했을 때는 수급 범위 보고 최악의 상태는 손절을 염두에 두자. 그 손절 범위는 미련을 가져서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3% 밀렸는데 미련을 가져서 대처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자르고 그러고 나서 한 발짝 뒤에서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다시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형성이 됐을 때 거래량 터지고 양봉으로 돌릴 때 혹은 프로그램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올 때 혹은 특정 창고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강도가 세질 때 그럴 때 이외에는 복수전은 잠시 멈춰 있고 그럴 때 이외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해 놓고 재차 기준을 잡겠다. 박성원 선생님께서 방이동 없는 거죠? 이상한 문자가 방이동 없습니다. 7번 방은. 방이동 없습니다. 자꾸 이제 걔네들이 그 광고를 넣는 거죠. 광고. 자, 이해되셨죠? 이제 안랩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설정 범위가 일단은 없어요. 내일 기준에서는 일단 변동성이 오늘 거래대금이 1위였기 때문에 안랩을 보시라는 거야. 안랩을. 변동성이 1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녹화 방송 아까 유튜브에서 끊겼잖아요. 녹화 방송을 좀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찾으시면 나와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무료 방송 보기가 있어요. 주식 방송 누르시면 무료 방송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윤정도 선택을 하시면 윤정도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녹화 방송 끊어놓으면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홈페이지에 이제 오시면 번호가 나와요. 핸드폰 번호가. 그래서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회사 번호. 그렇게 해서 절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전화하세요. 새벽이든 뭐 전화 받는 분이 주무시든 말든 내가 절실한데 무슨 상관이야. 내일 개장초부터 금요일이지만 개장초부터 함께 움직여서 난 좀 제대로 된 이제 수익 가져가 보자. 안랩이 마지막에 꺾여질 때 대처가 많이 미흡했지만 그간에 9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뭐 쭉쭉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 범위도 잘 잡아갔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근거도 명확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하여간에 안랩은 끝난 건 아니다. 이슈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수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복수전 할 때 무리수 두지 않고 원칙만 지키자. 원칙만 지켜서 거래량, 거래대금, 양봉의 캔들 뭐 이런 부분을 전부
확인해서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미국장 오늘 어차피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좀 조정이 있었는데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월등히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우위죠. 시장 점유율도 월등한 우위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시가총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더 높아요. 하이닉스보다 30% 비중 수준 시가총액이 30% 정도 수준 더 높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제 어제 이제 많이 밀렸고 오늘 2.24% 가격 반발력인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테슬라 쪽의 강세 부분도 지속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1.33% 강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금요일장은 그나마도 불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기준에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잡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LG화학 이런 쪽까지 탄력적인 흐름이 연출되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 종목은 수익 종목대로 탄력이 연출되어 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해서 동영상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채팅창에 상상상 한번 가시죠. 상상상.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상상 한번 가시죠. 상상상 한번 가시면 일단은 자료들 강연의 자료들 이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상상상 그래서 그 상상상 능동적이신 방 위주로만 일단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내일장 공략주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선생님, 심지현 선생님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배치마스터 쪼쪼 슐랭님도 뭐 말씀해주시고 상상상 예 우리 교육방에서도 상상상 이렇게 상상상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설정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일장 공략 잠시만요. 어디다 넣어놨지? 잠시만요. 내일장 공략주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톡방에서 볼기둥 마스터님 추가 교육이 책방 교육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